기출문제집에 나온 문제는 다 맞춘다 이렇게 가시면 50점 맞습니다. 50점.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씩 바뀌는데 옷만 바꿔 입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문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을 오늘부터 2달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오늘 여기 이제 나온 거는 내가 절대 안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서 조금 여러분들은 2차가 있죠. 2차가. 그래서 2차는 논술식이니까 기본 수업 문장을 자꾸 익숙하려고 읽어 보셔야 돼. 만약에 이제 내가 시험을 좀 늦게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냥 1차가 되어 2차가 있는 거니까요. 계속 이것만 돌리시고 그다음에 여건 되시면 암기사항은 요 핵심 정리 요약식 가지고 좀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기출문제집 제가 이제 매회 한 20문제 가까이 나갈 거예요. 20문제씩 프린트물로 나가거나 이제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PDF로 파일로 보면서 문제하고 답하고 보시고 막 풀어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괜히 다쳐 실망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구나. 유사 문제 같은 거 먼저 이제 우리가 이 2달 끝나고 난 다음에 전범위 문제 풀 건데 그 전범위 문제풀을 미리 엿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달간은 행정법에 관한 기본 용어, 행정법의 체계 이런 거 중심으로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싸움꾼.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문제 위주로 계속 보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사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오지선다기 때문에 오지선다는 5급 이상이에요. 시험이. 그 다음에 이제 5급 이상은 논술식이 또 2차가 있죠. 여러분들은 5급 이상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 문제 수준은 9급 시험 문제보다도 쉽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사지선다인데 굉장히 깊이 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수준은 좀 낮게 물어봐. 그건 뭐냐? 웬만하면 1차 시험에서는 탈락 안 시키려는 출제자의 의도예요. 웬만해서는 안 걸리려고 그러는데 막 본인 스스로가 막 지뢰 밟고 막 터져버리고 자폭해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항상 맞추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전부 기출문제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편별해 놓은 거여서 보다 보면 요 정도 수준이구나가 보여요. 그리고 나왔던 게 또 나오네 이게 또 보입니다. 제가 이제 강조한 거는 항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위주로 하느냐 어마어마한 양 중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하면 주요 간선도로 거기서 길만 안 해면 70점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간선도를 몰라 방향 감각이 없어 그러면 과락 각오하셔야 돼. 아시겠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난 모르겠어. 하여간 다 몰라. 나는 하여간 지금까지 준비도 늦게 했고 그러면은 기출문제집 보면서 문제 풀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설 보고 또 보고 그냥 여기서만 하니까 여기서는 내가 안 틀려. 이 느낌으로 가셔도 실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은 다 좋은 결과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을 이만큼 잡으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보다 작게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절대 안 틀린다. 이게 자기만의 재산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1차 시험은 남들 다 맞히는 거 나 맞추고 남들 틀리는 건 다 틀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셔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과가 생깁니다. 새해도 됐고 그랬으니까 이제 마음가짐들은 다들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이제 개념에 들어가서 보면 행정의 개념이 행정 입법, 사법이게 입법, 사법으로 분화가 됐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행정입법에는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 자, 이랬을 때 이건 뭐냐? 이게 실질이에요, 실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거란 얘기지. 이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거야.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추상적이는 항상. 그때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신호위반하면 딱지 뗀다 그러면 뭐예요? 신호위반하는 놈은 누구나 딱지 신호위반 할 때마다 이런 얘기지. 근데 지금 당장 여기 봉천 사거리에서 저녁
뭐 7시에 신호위반한 고용동의한테 과태료 부과처분이 범칙금 부과처분이 날라고 이게 행정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지. 그죠? 그럼 우리가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고 그러는데 입법은 뭐예요? 원래 국회에서 하는 거죠. 국회에서 하는 입법인데 국회에서 너무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행정부에게 명령 같은 걸로 위임 형태로 양보해서 온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권한이 너무 세니까 행정부를 수직적으로 권력 분립을 해서 지방자치 제도를 통해서 조례규칙을 두더라. 그래서 우리가 법규명령, 그 다음에 하위에 자치입법이라고 하는 조례규칙을 앞에서 토탈해서 행정입법이라고 할 때 행정입법이 앞에 행정은 뭐고 행정부에서 만드는 이런 뜻이니까 형식적인, 그죠? 여기는 실질은 규범을 정립하는 거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게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정입법, 사법이고 구별하는 게 이제 우리 마인드는 알죠, 그죠? 그러면은 그 도표에서 하단의 도표 형식적인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은 입법에다 뭐라고 쓰시면 된다 그랬지? 국회의사당 이렇게 쓰시면 돼.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행정은 너무 많아, 행정기관.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법부는 법원이죠, 법원. 그죠? 법원은 근데 국회의사당처럼 꼴랑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법원 조직법, 정부 조직법, 국회 조직법이라고 안 해요. 국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지? 국회는 본사가 분점이 없어. 그래서 사실 그 공무원들 중에서는 국회직 지원하는 친구들은요, 지방으로 배치받을 일은 없어. 국회의사당 안 했으면 내내 일하지. 그러니까 이제 지방직 지원하는 친구들의 장점이 뭐냐면 조금 좀 자기 업무량은 조금 로우 레벨일 수가 있지. 국가적인 행정이 아니라 서울시에만, 경기도에만 국한되긴 하지만 저기 예를 들어서 해남으로 발령날 일은 없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국가직 중에서 국회직은 진짜 발령날 일이 없어요. 국회는 어디에만 있어? 여의도밖에 없어요. 여의도.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 입법은 법 정립 이렇게 쓰시면 되지. 규범을 정립하는 거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냥 특징적인. 그 다음에 행정은 법 집행. 법에 따라 집행한다는 거. 법은, 사법은 법 판단 선언 이렇게 씁니다. 법에 따라서 판단 선언하는 거예요. 분쟁을 해결하는 거지. 그럼 행정심판은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심판도 적법, 위법, 타당, 부당을 심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하는 건데, 근데 실질은 사법인데 어디서 하더라? 행정부에서 하더라.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인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법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야, 우리가 실질에 있어서만 행정만 우리 행정법의 시험범위면 참 좋지 않겠냐. 그럼 벌써 행정 입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실질이 뭐니까? 입법이니까. 그런 거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페이지에서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거다. 그래서 입법이나 사법은 뭐 공익 실현 안 하네. 다 공익 실현이지. 그 다음에 2번 지문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7번 지문 구체적 사안 이거죠. 3페이지에 그 도표에 있는 거. 행정의 개념적인 표시를 보면 2번에 적극적, 미래적, 지향적. 왜냐하면 이제 사법부가 소극적이고 과거 지향적이니까. 그 다음에 6번에 다양한 법 형식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얘기는 아까 보셨다시피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여기에 그 기반에 사는 거고. 7번의 행정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 구체적인 사안의 반대말은 뭐예요? 추상적인 사안이죠. 추상적인 사안은 입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페이지 같은데 하단에 가서 보면 형식적인 의미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맨 위에 그 법률 제정부터 우측 하단의 법원의 재판까지 대각선으로는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식과 실질이 다 대부분 일치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행정부 간판다는 데서 행정을 할 거고 국회의사당에서 입법을 할 건데 실은 좀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입법 파트에 첫째 줄에 대통령령 및 부령제정 이렇게 나오죠. 뭐다?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입법이다 이런 뜻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밑으로 내려가면 좀 어려운 건데 이런 건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대통령이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행정부의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레벨에서는 행정부 수반이죠. 그러면 삼부요인 할 때 그 대통령의 지위에서 이제 사실이 아니라 국가 원수지위에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을 임명을 하는데 좌우지간 그 대통령을 행정법에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행정부에 있는데 실질도 개별적인 어떤 집행을 위한 인적 조직 마련, 그래서 임명 이런 것들은 형식적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이 법원 조직법의 최상단에 있는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을 임명을 하면 그 밑에 이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관을 일반 법관이라고 그래요. 그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밑에 레벨에 쭉 내려서 보면, 아니 그 레벨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면 대법원장의 일반 법관 임명이 나오는 거 찾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실질은 행정이죠. 공무원 임명하는 거니까. 근데 어디서 이루어져요? 법원에서 이루어지죠. 대법원장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행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등기사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그 토지대장 뭐 이런 거, 토지 용도 뭐 땅은 이제 금그어서 한 개 두 개, 필이라는 1필, 2필 이렇게 해서 그 번지수를 부여를 해서 한 개 취급을 해요. 일물 일권주의로 취급을 하는데, 그 땅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고, 또 땅의 목적은 뭐고, 어떤 규제가 있고 이런 거 쭉 쓰는 거를 토지대장이라고 그래요. 그 토지대장은 구청이나 군청이 있단 말이지. 그 토지대장 다루는 거는 군청,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형식적인 의미에서도 행정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행정이에요. 근데 그 땅이나 부동산과 관련해서 누구 소유권이고 어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디 전세권이 얼마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등기부로 따로 관리를 해요. 토지대장하고 다르게. 그지? 근데 사실 실질은 행정이에요. 그게 뭐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규범을 정립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하더라? 권리 의무 관계다. 그래서 법원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법원 조직 하에 등기소가 따로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기 사무는 실질은 토지대장이랑 똑같아. 토지 현황 같은 거를 권리 의무 관계에서만 이제 이렇게 공시하는 부분인데, 어디서 하더라? 등기소에서 하죠. 등기소는 어디 소속이다? 법원 소속이다. 그러면은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사법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